갑자기 비가 오고 또 햇빛 났다가 계속 그러는데 그제부터 진공 선생이 다시 또 단식 좀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하루 그러니까 43시간 단식을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배가 막 밤 내놓으라고 막 꼬르륵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꼬르륵이 생명의 소리구나. 핀드원의 농장이라는 그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작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한 것이 꼬르륵 하면 기분이 좋으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왜? 하니까 이제 그 핀드원의 농장의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 자기는 1000평의 땅이 있으면 100평은 비워둔다는 거예요. 텅 비워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공선생님 그건 뭐라 그럽니까? 적인 상태로 놔두는 자연 상태. 예. 자연 상태로 인간이 조금도 간에 들어가지도 않고야. 완전히 자연 야생처럼 그렇죠. 이렇게. 근데 그게 뭐가 좋습니까? 자연 상태로 두는 게. 거기 자연 상태로 줘야지만 땅은 제대로 생명력을 회복하는. 그동안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농약이나 뭐 여러 가지 화학약품을 뿌리다 보니까 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땅이 살아나면 그쪽에 이제 새로 작물들을 심으면요. 채소는 아주 건강하지요. 우리가 인간이 개입하면 안 되는 신선한 그런 구역으로 남겨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럼 우리 몸에서 신성한 구역이 뭐냐? 제가 그래서 이제 어제 깊게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두뇌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머리가 통제하고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곳이잖아요. 여기 눈으로서 보고, 듣고, 맛보고. 그렇게 하는 모든 통제하는 면역 기능 시스템에서 여기가 가장 신성한 구역이 아닐까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여기 신성한 구역이라도 화장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얼굴에. 그럼 얼굴을 비워둘 수는 없다 이 말이요. 그야말로 얼굴은 얼굴이니까. 그럼 목이 신성한 구역이냐? 물론 목은 뭐 말도 하고 중요한 목에서 음식물도 넘기긴 하지만 소중한 곳이지만 그렇게 이제 제가 하나하나 관찰해 나가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장기냐? 그러면 오장육부에 있는 장기가 우리가 텅 비워둘 곳이냐 하니까 여기는 이제 뭐 공장들이 많잖아요. 각 구역에 위장, 폐, 소장, 대장, 췌장 맞잖아요. 뭐 쓸개 온갖 것들이 다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디테일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우리가 개입하는 곳이 아니고 그래 보니까 이 뼈가 이 골격 있는 그 갈비살 밑에 그 텅 비워 놓은 배가 있고 그 배 밑에 배꼽이 있잖아요. 기억해 보니까 아기가 연결되어 있는 부모하고 태초에 태아가 태어나기 이전에는 그 부모하고 탯줄이 연결되어 있었던 곳이 배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꼽에서 이제 이렇게 어머니의 영양분이 이제 계속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모든 기운, 에너지를 받는 곳이었던 거죠. 그 배는, 배꼽이죠. 그래서 이제 밤에 배꼽을 계속 주시해 보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 먹었을 때는 이제 배가 그래도 나오지 안 나올 수가 있나요? 저도 지금 몸무게가 45kg인데 배가 좀 나와요. 그런데 배가 이제 싹 들어가잖아요. 한 이틀 단식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싹 들어가고 텅 비어버린 그 자리가 여기는 인간이 비워둬야 하는 곳이었구나. 배가 왜 벤지를 알겠더라고요. 그전에 그랬잖아요. 배꼽 2마디 밑에가 기해다 그랬어요. 기해. 기가 모이는 곳이라고. 요즘 같은 경우는 너무 음식물이 풍부하게 넘쳐나니까 그 배를 비워두지를 못하는 거죠. 늘 배가 빵빵한 상태로 유지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기가 순환이 원활하게 해가지고요. 배 호흡을, 단전호흡을 원활하게 해서 산소 공급을 전체를 다 중간에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배가 그런 산소에 펌프질을 하는 곳이었는데 그 역할을 막은 거였던 거죠. 사람들이 배를 채운 게 문제였던 거죠. 그 전에 기억으로 보니까 한 끼를 먹고 나서 5시간이나 6시간 뒤에 뭔가를 또 먹으면 이 공장이 다 일을 끝내기 전에 다시 일거리를 갖다 주는 형상이라고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이 반복된다면 그럼 영양이 과잉 상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텅 비어 있는 뱃속에 텅 비어 있는 곳에 둘 수밖에 없겠죠. 텅 비어 있는 곳에. 이 배가 이제 부르기 시작하고 피하 지방에서 넘치는 것은 내장 지방으로 가고 또 내장 지방에서 다 저장이 안 되면 과잉이 되면 이소성 지방으로 각 장소에 닥치는 대로 갖다가 붙여 놓는 거예요. 그 약한 부위에 가서 붙는 거예요. 우리 이 의식이 알잖아요. 이런 상황을. 그래서 그걸 암이다 그래요. 아에다 리을 미음을 써서 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 텅 비워둬야 되는 그 배를 꽉꽉 채워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배가 단단하게 나와가지고 막달인 사람처럼 그런 배들도 꽤 있어요. 다른 데 여행하다 보면 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데도 많아요. 배의 지방층에 모든 안 좋은 첨가물들이 달라붙고 지금 우리가 먹는 미세 플라스틱도 섭취하게 되고 뭐 수은도 섭취하게 되고 우리가 또 안 좋은 공기도 흡수하게 되면서 이 모든 음식물의 찌꺼기들은 결국은 어디에 붙냐면은 지방이 많은 곳에 가서 달라붙어요. 지방 딱 좋거든요. 딱 달라붙기 좋거든요. 이리 오너라 그러면서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딱 달라붙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지방층에요. 여러 가지 첨가물이라든지 독소들이 달라붙기 시작하면 거기가 그 주변의 세포들이 늙어요. 그래서 늙어버려요. 그리고 그 주변이 죽어가기 시작해요. 세포가 늙어버리면 그것이 자기만 늙어서 죽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을 같이 오염을 시켜가지고 좀비화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주변 세포 조직들이 다 늙으면서 거기가 전체적으로 변이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거를 암이다 그래요. 돌연변이라 그래서 암이라고 그러는데 그 암의 유래를 보니까 어떤 의사가 꼭 이게 만져보니까 바위와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위. 너무 단단한 거예요. 딱딱한 걸 만져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오는 분들 뭐 이렇게 암에 걸린 분들이 좀 제법 오면은 제가 한번 만져본 경우가 있거든요. 선생님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면 진짜 만져보면 이거 완전 돌덩어리예요. 그래서 그게 바위 암자를 변형시켜가지고 병질자를 바위 암자는 내산자에 입구가 2개 들어가고 병질자를 써가지고 큰 입구, 애 두르는 입구에다가 그 입구자 2개 넣고 그리고 나서 매산자가 들어가요. 그게 암자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돌연한 것인데 그 돌덩이와 같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한번 이게 강하게 흡착돼서 달라붙으면 깨트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처럼 돌보다는 바위와 같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암과 의식이 알고 있는 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바위돌처럼 단단해진 돌연변이의 성질을 한 암 그게 뭐와 같냐면은 제가 저번에 한번 어떤 집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그 집이 땅에다가 너무 많은 그런 비료를 많이 뿌렸더라고요. 이거에 좋은 비료, 이거 좋은 비료 해갖고 7, 8가지 비료, 복합 비료로 해가지고 또 그걸 풀나지 말라고 비닐하우스 멀칭을 하고 그래 심어놨는데요. 그거를 걷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땅을 이렇게 부수려고 하니까 진짜 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은 과잉인데 산소 공급이 되지 않고 순환이 안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영양분은 과잉으로 먹었는데, 그건 알겠다 이 말이에요. 뭐 영양분이 과잉으로 먹었는데 몸에 순환이 안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몸이 순환이 안 되느냐? 쓰레기집을 가보면은 들어갈 틈이 없는 집이 있어요. 1톤 트럭으로 막 30대, 40대 분량의 그런 쓰레기를 만들어 놓은 저장 강박증 같은 사람들, 그분들이 이제 해놓은 집을 가면은 그냥 쓰레기를 막 산처럼 쌓아놔가지고 그 집을 가려면 막 산을 넘듯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암이 생기는 것이 그거와 같지 않을까. 이 순환이 되지 않고, 그리고 왜 비워두지 않았을 때, 그리고 영양은 공급으로 많이 먹었고, 그 영양 공급을 많이 먹었으면은 그럼 곳곳에 뭐 영양분들이 넘쳐날 거 아닙니까? 아는데 얘들을 잘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새로운 신선한 음식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럴 틈새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바로 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또 풍요롭게 드시고, 그러면 또 이 공장에서는 또 힘껏 돌리다 보니까 다 영양이 남아도는 잉여 영양분들은 또 각 기관에다가 넘치게 흘러 넘치게 보내고, 이런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암이라는, 그래 암자를 제가 잘 연구를 해보니까요, 병이 났는데 어떻게 병이 났냐면, 내가 관찰을 깊게 했어요. 큰 입구 있죠. 그거는 이 얼굴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난 봐요. 그래서 그 입구라는 건 구멍을 말하는, 통과하는 구멍을 말하는데, 출구라 그러죠. 출구는 뭡니까? 나가는 구멍을 말하죠. 그럼 여기 우리 몸에서 구멍을 다 얼굴 구멍으로 한번 보면, 눈으로 보는 눈구멍, 코로 보는 콧구멍, 입으로 보는 입구멍, 귀로 보는 귓구멍. 그래서 가장 이 애둘러서 큰 입구는 얼굴 전체를 말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굴 전체가 가잉으로 먹었다는 뜻이에요. 눈으로 보면은 뭘 잘못 먹었냐면, 보기 싫은 것도 봐야 되고, 항상 이쁜 것만 볼 수 없고, 어떤 것 잘못 보면 속상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눈으로도 안 볼 거는 안 보여야 되는데 너무 많이 과잉으로 본다. 너무 시선을 너무 많이 알고자 하는 그것이 과잉이었다. 그럼 콧구멍은 조금 숙여가지고 구멍이 2개 뻥 뚫려 있잖아요. 그것은 좀 적게 사용하라는, 그걸로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콧구멍은. 그래서 이 콧구멍은 냄새를 맡긴 하는데요. 악취도 맡고 또 좋은 냄새도 맡지만, 좋은 향취를 맡는 것보다는 안 좋은 악취를 맡을 경향이 많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그 집에 뭐 식시제라든지 향내 나는 향수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실질적으로 이 코에 잘못 유입이 되면 폐라든지 이런 기관들을 망가뜨리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향이 좋아서 그 향에 중독돼서 냄새를 맡는데, 그 콧구멍의 역할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작게 사용을 하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입은 어때요? 입도 사실은 그렇게 몸에 비해서는 입이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입은 작은데 너무 많이 먹잖아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조심해야 될 게 2가지가 있죠.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에너지를 소진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 그리고 말을 한다는 것은 이 본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말이 나옴과 동시에 이원성이 나오면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입이 하나인 것은 좀 삼가하고 작게 먹고 좀 말을 작게 하고 조심하라는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귀는 왜 두 개냐? 잘 들어야겠죠. 귀는 쫑긋. 근데 귀가 너무 잘 들리는 사람도 멀리서 나의 말을 하는 소리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요. 귀로. 그리고 귀에서 새소리나 나한테 좋은 소리만 들려오는 것도 아니고, 현대사회에서는 불만 섞인 소리, 그리고 윗집 아랫집에서 들리는 소음 소리, 차 소리 등 이 소음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큰 얼굴에 있는 육군의 이런 아이들을 잘 조절해라. 그것을 가잉하지 말라는 암이 그런 것을 내포해 주지 않았어요. 암자에 보면 작은 입구 두 개가 들었어요. 그 작은 입구 두 개는 제가 보기에는 뿌리 차크라에 들어가 있는 또 구멍이 두 개 있죠. 대소변 볼 수 있는 구멍들. 그것들은 뿌리기 때문에요. 뿌리는 튼튼해야 돼요. 개들이 병이 나면 안 돼요. 뿌리는. 그래서 뿌리 차크라는 늘상 같이 원활하게, 그래서 야들도 사용을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을 음식물로 과잉으로 먹어가지고 하루에 대변을 3번, 4번, 5번, 그리고 좀 예민한 대장 증세 같은 게 있으면은 설사 같은 거를 하루에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게 하시는데,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작게 해야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렇게 소변 구멍도 이제 과잉으로 이제 음식물이라든지 안 좋은 물들이 나왔을 때 그 아이들이 마지막 걸러내는 최후의 보류기 때문에 조절하는 거, 과잉으로 먹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전체가 과잉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매산자를 딱 붙여놨어. 암암자에 이 큰 애둘눈 입구 위에 작은 입구 두 개에다가 그 밑에 매산이 들어갔어요. 뭐냐? 우리 몸에서 이렇게 출입하는 모든 것들, 먹는 것들, 듣는 것들, 냄새 맡는 것들, 그다음 배설하는 것들이 다 원활해야 된다라는 거. 어느 한 구석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거. 제가 이제 160이 조금 안 돼요. 그 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60이었는데, 나이가 이제 들면서 키가 줄어들어서 지금 157인데요. 157kg에 달린 이 몸뚱아리 하나에 최소한의 중간에 어느 부분은 비워둬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소중하게 비워둬야 할 곳은 안전, 배꼽 주변. 주무시기 전에, 그러니까 거기가 단이라는 거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나의 영양분이 서로 연결된 시작점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전을, 그러니까 이게 호흡을 온몸의 어느 부분 하나라도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안 돼요.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전을, 호흡을 깊은 호흡을 하되 단전에 늘 단전 의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단전의 호흡이 들어갔을 때 자기의 가장 근원, 부모의 태숙으로 시작된 그 근원의 시점까지도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지 않겠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비워야 살아요. 가난한 사람은 못 먹어서 좀 일반인 부유한 사람보다 못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저도 한때는 그랬으니까. 한때는 일주일간 못 먹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절 가난하고 내가 비웠던 그게 34에서 35kg가 나갔는데 그때 160이었어요, 키가. 쪽을 치고 앉으면 초등학생처럼 사람들이 나를 봤거든요. 20살 때까지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살이 찔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텅 빈 내가 단식을 하고 텅 비웠을 때에 그 기쁨이 있어요. 비움의 기쁨이에요. 배가 나를 밥을 좀 달라고 하는 그런 아우성 소리가 꼬르륵이죠. 꼬르륵 꼬르륵. 배는 먹지 않으면요 전쟁이 일어나요. 각 장기들이 긴밀하게 서로 움직여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큰일 났다. 음식이 안 들어온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할 거냐. 그러는데 서로가 합의를 보고 어디에 지금 지방 음식물 찌꺼기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단식 일제부터 본격적으로 스스로가 스스로의 쓰레기를 잡아가지고 먹어버리는 자가포식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물도 먹지 않았을 때는요. 수분도요. 지방을 분해해서 그 영양분, 지방이나 단백질이나 탄수화물로 서로 분해를 해서 각 기관에다가 저장을 해두고 필요한 데 쓰고요. 그 지방을 태우고 남은 그 물은 또 다시 이렇게 몸을 돌리는 데 사용을 하거든요. 단식 중에 최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물도 마시지 않는 단식이다. 그래서 그걸 건조 단식이라고도 하고, 그 영어로는 드라이, 말리다라는 뜻이거든요. 드라이 패스팅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단식 쭉 드라이 패스팅을 5일도 해보고 했는데요. 요번에 이틀 드라이 패스팅을 해보고 나서 이렇게 드라이 패스팅이 이 몸을 정하는데 이렇게 좋구나. 그리고 또 왜 좋냐고 하면은요. 이 몸에 쌓여있던 음식물 찌꺼기들은 결국 노화된 세포들이거든요. 그것이 그 주변을 다 같이 노화화 시켜가지고 다시 병을 만들고 염증을 일으켰었는데 그 아이들을 아무것도 먹지 않으니까 다시 재활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끌어썼으니까 그 주변이 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세포가 재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드라이 패스팅 이틀, 3일이 지나면 줄기세포가 나온다. 제가 보니까 한 3일에서 5일 정도만 단식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드라이 패스팅이 2, 3일만 연결돼서 하면은 줄기세포가 나와서 나의 몸을 다시 리셋시켜서 더 젊게 만들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긴 이야기가 된 것 같기도 하긴 하는데요. 우리도 좀 한 번씩 단전 주변을 의식하고 호흡하고 산소를 온몸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내 몸에 여유 공간을 두면 어떨까. 그리고 가끔은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 배 상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